네, 증시는 지금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보넥스 투자자문 나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살펴볼 이슈들. 오늘은 뭐 어떤 내용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험주들에 대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주 정책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던 섹터들 중에 하나긴 한데요. 오늘 특히나 이 두 기업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 핵심 이슈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이슈로 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 금산법 10% 룰에 의해서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도 상승하면서 특히나 이로 인해서 차익을 했을 때 이 지분 가치, 특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주가적인 매력도 지금 갖고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적인 매력. 오늘 장의 주가만 보면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네요. 지금 삼성생명 한 12% 뛰고 있고 삼성화재도 네. 8%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정책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배당 매력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예.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는 부분하고 삼성화재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한 8.5% 정도 보유하고 있고 예. 삼성화재가 1.5%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회사가 합쳐서 대략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금산분리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게 1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한 대금은 또 이득으로 또 이익으로 취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배당 매력을 좀 더 높인다는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화재의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입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지금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의 지분이 또 높아지게 돼서 그렇죠. 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지분이 15% 이상이 되게 되면 자회사로 편입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화재를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배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뭐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이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모두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화재가 자회사로 예. 편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편입이 되고 또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가 소각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도 또 높아지게 돼서 이제 금산분리 규정에 거의 확실시 걸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생기는 이득까지 취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배당 매력도 올라가겠지만 그 지금 보험업법 관련한 이제 규정도 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해약 환급금 규정이 이제 준비금이 한 200% 규정에서 80%로 이제 낮춰지게 되면 예. 그 2030년까지 80%로 낮추게 되면 점점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는 거는 그대로 이익으로 그리고 또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금액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원래는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부분을 이제 뭐 당장 시행한다, 뭐 아니면 언제까지 시행한다 했는데 예. 계속 재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좀 현실화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도 이제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익까지
뭐 배당 성향 그 증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상승이 뭐 단기간에 이제 예. 뭐 한번 많이 급등을 해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자, 매수 전략을 주셨고 어쨌든 이걸 좀 뭐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시장이 엄청 기대했던 게 상법 개정안 통과였잖아요. 음.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예. 거기에 가장 크게 해당되는 게 뭐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보험사들 그리고 뭐 배당 성향이 한 30%, 35%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단기적으로 기대감 속에서 매주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삼성생명도 봐야 되고 삼성생명 외에 배당 성향이 높아져서 외국인이고 큰손이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오늘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뷰티 관련 기업 APR인데요. 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가의 상승 그리고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와 성취까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디큐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메디큐브의 모델 유재석을 넘어서 최근에는 또 장원역을 필두로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예. 있죠. 최근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뷰티 부분 1위를 석권하기도 하면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큰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화장품 업계에선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보고서 그만큼 현금 여력이 풍부하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시장 평가하면서 오늘 역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지 그 전략이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APR. 방금 전에 김유정 아나운서가 워낙 잘 설명해 네. 주시긴 했는데 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고요. 뷰티 업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APR 같은 경우는 뷰티테크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장성도 지금까지도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에 뭐 중간 배당까지도 하면서 이제 뷰티 기업 최초로 뭐 중간 배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선점은 했지만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APR 지금 뭐 배당까지도 하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6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IPO 이후에도 2배 이상이 올라온 정도 수치인데 이 정도가 됐을 때의 상승세는 뭐 여기서 더 한다 아니면 실적이 어느 정도로 더 확장된다 글로벌 확장이 더 된다는 관점보다도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됐다고 보이고 경쟁자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시장 점유율에서 변화가 조금씩 더 성장성이 더뎌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면 뭐 당장이라도 주가의 상승세는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서 뭐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지켜봐도 되겠지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따라붙는다던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땐 APR은 그다지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관망 전략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뭐 많이 올라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선반영 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관망 쪽으로 이렇게 투자 의견 주셨는데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시죠? 사실 두려운 가격대인 건 사실이긴 네, 한데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고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섹터이자 종목인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곧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를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못 담을 때 예. 통상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APR이 현재 주가 때문에 관망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뭐 그동안 많이 사실 대표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2 아니면 용기 관련이면 펌텍코리아 예. 이런 다른 종목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가장 뭐 좀 좋다고 보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맥스를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코스맥스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TSMC 같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코스맥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의 그 가짓수라던가 품질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전 세계 그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생산을 도맡고 있는 그런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코스맥스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뭐 기대감으로 좀 선반영됐다는 부분은 한 10여 년 전에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글로벌 확장성도 높아지지만 이 실적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성장이 조금,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좀 더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APR이나 뭐 그동안 좀 빠르게 올랐던 종목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뷰티 업계에 대한 뭐 관심이 상당하죠. 뭐 오늘 나온 기사였는데 올리브영이 뭐 도쿄에 1호점을 낸다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뭐 일본 뷰티 시장을 정조준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네. 뷰티 업계 전반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죠? 뷰티 업계 전반적으로도 이제 뭐 그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나 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면서 이제 매장에 대한 이용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성장성이나 화장품에 대한 뭐 인식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여기서 그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종목 위주로 네, 조금 그 재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성장성에 그 주목을 했던 단계라면 지금은 이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증명도 됐고 그리고 주가에도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조금 안정성에 그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단계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뭐 뷰티 업계에 대한 관심 뭐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보넥스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